3기 신도시 때도 그랬고 4기 신도시 때도 그랬고 늘 꽂히는 곳이 광명 시흥지구랑 하남 간북지구. 3기 유력 후보 거론됐던데 4기 신도시로 거론되는데 왜 여기 늘 광명 시흥하고 하남 간북지구가 언급이 될까요? MB 때 보금자리 지구 택지지구 추진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503 때 취소했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였죠. 사실 2기 신도시가 왜 효과를 못 봤냐, 2기 신도시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어야 됐고 빨리 추진됐어야 됐고 더 보금자리 택지지구도 추가됐어야 되는 건데 2기 신도시도 판교나 뭐 이런 데만 빨리빨리 해버리고 김포, 옥정, 운정 이런 데는 다 밀어버렸죠.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보금자리 택지지구까지 다 없애버리면서 전세가 폭등을 이어서 유도하고 매매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취소됐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인프라가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을 테니 신도시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왜 추진이 안 되냐? 비싼 토지 보상금 때문이죠. 3기, 4기 추진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 때문이었는데 비싼 토지 보상금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요? 이게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거 분명히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가격 띄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공급을 해도 오른다. 공급을 안 해도 오른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고 완화 정책을 해도 오르고 규제 정책을 해도 오른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왜 N기 신도시까지 나오냐. 신도시가 부동산 잡는데 영향을 줬냐 안 줬냐? 무조건 줬죠. 매매가격 지수랑 신도시 입주 시기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안정이 되는 효과 혹은 하락폭으로 변동이 되는 효과가 1기 때도 나타났고 2기 때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효과가 약해졌을 뿐이지 분명히 효과가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당연히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장이 냉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이 냉소하고 있죠. 자, 지금도 실거주로 보고 있다 이러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댓글 많이 남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은 괜찮을까요? 예요. 3기 신도시 청약이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리죠. 왜 효과를 냉소적으로 하고 효과 안 나온다고 하고 있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기 신도시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입주됐어요? 분양할 때 입주할 때 그때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 특히 입주할 때. 그런데 자꾸 냉소하면서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그것이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역대 정책 중에서 언론에서 가장 욕 많이 했던 정책,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욕을 많이 했었죠.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공급 부족하면서 계속 역효과만 계속 이야기했었죠. 나쁜 기사들이 많이 나올까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이기 때문이에요. 집값 자체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건데, 두 번째로는 매물 유도하게 하는 종부세 강화죠. 그러니까 욕을 가장 많이 한 분양가 상한제야말로 가장 효과를 보는 정책이다. 아직 시행 안 됐죠. 그런데 시행되기도 전부터 계속 호도를 했었죠. 3기 신도시 왜 얘기가 많겠어요? N기 신도시 왜 얘기가 많겠어요? 효과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죠. 물론 4기 신도시가 추진된다 이건 아니죠. 잠깐의 이슈였을 뿐이고 4기 신도시는 말도 안 되죠. 지금 3기도 아직 분양도 시작 안 했는데 무슨 4기 신도시가 벌써 추진이 되냐. 4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택지지구를 추진해가지고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거를 그냥 4기 신도시로 호도하고 선동한 거죠. 무리하게 추진한다 라는 정책 기조를 만들어서 3기 신도시 추진까지도 없애버리고 싶으니까. 그게 핵심이죠. 부동산은 심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엄청나게 올랐다는 오산이나 평택 이런 데랑 일산이랑 거주 비교를 했을 때 오산이나 평택이 좋아요? 일산이 좋아요? 일산이 좋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이야기하는데 뭐 창릉 들어오는 것보다 평택은 저 멀리 있고 그 가운데 3기 신도시 들어오니까 여파는 적더라도 그쪽으로 더 빠질 일은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 않는 평택이나 오산 막 이런 데 오르고 막 청주 오르고 이런데 일산은 왜 안 올랐을까요? 기자들이 창릉 신도시 역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창릉 발표되고 일산 안 올랐던 걸 보면은 부동산은 심리다. 그리고 그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전문가를 빙자한 사기꾼들이랑 언론을 빙자한 거짓 뉴스 만들어내는 사람들. 기자가 아니라 사기자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다. 결국에는 심리만 때려잡으면 끝이다. 지금은 오를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심리만 남아있다. 그리고 그 심리를 기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잡은 일산이 상승하다가 창릉 신도시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기자들이 일산을 때리니까 일산이 멈춰버렸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광명 아파트 매매 거래량 계약일 기준이죠. 뚝 떨어졌죠. 지금 7월 어느 정도 지나긴 했는데 이걸 것도 아직 신고되고 있고 7월 것도 어느 정도 신고되고 있는데 근데 신고일은 아직 남았죠. 6, 7월은. 근데 6월에 팍 증가했죠. 또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또 늘어났겠죠. 6월 거 아직 집계 안 됐으니까 6월, 7월로 나오겠죠. 요거는 신고일 기준으로.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오르다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다시 광명으로 몰고 있다. 617 이후.
왜 광명으로 몰릴까요? 제가 지금 광명이 살기가 안 좋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광명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광명 자체는 거주 여건은 경기도에서 괜찮은 축에 속하죠. 서울 생활권이라서 택시를 타더라도 할증 안 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걸렸으면은 억제되다가 6.17 보니까 싹 다 걸렸어. 그러면 노도광으로 하는 것처럼 다시 광명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가 가능한 거죠. 재건축 바람 타고 10억 클럽 누나 이야기하는 게 일대 아파트 시세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돼가지고 10억까지 된 건데, 앞으로 매물 자체도 귀해서 매도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광명은 분상제 해당 지역이죠. 앞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계속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싸게 분양으로 공급되는데, 저것을 계속 10억, 11억, 12억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저거보다 더 신축이 더 싸게 나오는데, 상한제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동해서 가격 띄우려는 행태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 형식이고 쭉 올라가고 있죠. 호가는 더 비싸게 나오고 있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호가는 이보다 비싸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조금 떨어진 가격이라고는 하는데, 이때보다는 뭐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5, 6월 때 조금 올라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철산동 7월에 뚝 떨어진 거 한 건 나왔는데 6월에 거래,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다른 단지들 보면 안 늘어나는 단지들도 많은데, 그 특별 단지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무지하게 늘어났더라. 32건, 24건. 한 자릿수 신고되던 게 갑자기 6월에 저렇게 늘어났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또 모 스타 강사라는 작자가 찍어줘가지고 버스 타고 가서 다 같이 저 단지를 매수를 했든가, 아니면은 6.17 대책 나오기 전에 뭐 법인들이 뭉쳐서 샀다든가, 일단은 뭔가를 호가 띄우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에서 뭐 인근 시세 띄우기 위해서 저런 단지들을 찝었는데 가격 쭉 뛰어가지고 추격 매수가 붙었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찍어줘서 저기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매수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뭐 3건, 5건 하면서 거래 가격 쭉쭉 올라가고 있다. 여기는 가격은 그렇게 안 올라갔지만 호가만 쭉쭉 올라가는 상황이다. 예전 뭐 광명 아파트 뭐 올렸듯이 그 아직 시기가 안 왔을 뿐이죠. 이게 거품이 많이 낀 지역일수록 그 시기가 왔을 때 그 거품이 크게 빠진다 라고 봤을 때, 광명은 거의 초이노믹스 직후부터 계속 올랐죠. 제가 광명 처음 갈 때부터 예전부터 거기에 집 사는 제 대학 동기나 친한 친구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상승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거품이 순식간에 꼈다. 몇 배를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거품이 낀 거죠. 그 거품은 빠지게 된다 라는 거죠. 이제 또 뭐라 그래요? 로또 아파트. 그러면서 14구역 허그 규제가 너무해. 분상제 피해 수용. 그러니까 허그 규제든 뭐든 로또다, 무조건 로또다. 전매 제한 이유 과연 그럴까? 당첨 안 돼서 로또고, 울며 거저 먹기로 합의했지만 인근 시세를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인근에는 1억 먹는데 나는 3천만 원밖에 못 먹으니까 울며 거저 먹기다. 그럼 당첨자는 수억 대의 시세 차이. 시세 차이가 뭐예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 빼는 거죠. 그런데 수억 대의 시세 차이? 인근 가격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으면은 전매 제한이 길어지는데 10년 후에 5년 후에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부추기는 기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심리가 오래 가고 있는 거다. 오를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 집값 상승률 1위 거품이란 얘기죠. 공급할 예정이다. 6월에 최근에 분양한 거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마감 거의 13대 1이죠. 7월 1일날 마감됐죠. 마감되니까 여기서 이제 와서 까고 있어요. 로얄 동층은 뭐 기대 근무 당첨은 어렵고 학군 경쟁력 없고 환경 좋지 않다. 언론에서 깔 때도 있어요. 다 끝나고. 여기 나름 부동산 신문이라고 하는 데죠. 꼬마야 꼬마야 땅집 뭐 거기죠. 분양할 때는 나쁜 말 해준 언론 없다. 지들도 돈 벌어 처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광명 분양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 요거는 끝났고 730세대 아직 분양 더 남았는데, 사실은 광명은 분양 가격 띄우기 이런 거보다 심리가 몰린 거죠. 과천이나 분당처럼 엄청나게 비싸진 않고 서울 생활권이기도 하면서 어차피 지금 다 주변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걸렸다. 거기다가 나중에 광명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은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전세 수요들 미리 들어와 있죠. 하남이나 과천처럼 티나게 안 들어간다. 여기는 거주 요건도 괜찮으니까 미리 들어가 있다. 따라서 갭투기도 끌어올릴 수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 되면은 분양 받으려고 미리 거주 요건 채워놓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금도. 결론 보면 어때요? 일단은 매매 시장을 보면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 대출 회수, 이것 때문에 지금 7월 10일 이전 거래가 많죠. 아까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거래들이었죠. 최초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 7월에 되니까 저렴한 분양 나올 거고, 광명은 그래도 거주 여건이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미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거를 노려서 들어온 사람들 2년으로 강화되면 더 살겠죠. 갭투기로 끌어올렸었다.
하지만 매매시장 한계는 곧 올 것이다. 과천, 분당, 광명 역시 다 서울 하락세 본격화되면 시작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서부터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신축 아파트가 계속 싸게 나오는데 사람이라는 게 매수 심리가 몰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왜 매수 심리가 몰렸어요? 집값이 오르니까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못 버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패닉바잉 하면서 올리는 거였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싸게 해가지고 남들은 싸게 집 사는데 나는 왜 이 돈 주고 사야 돼? 이런 마음은 안 생길 것 같나요? 로또 분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계속 그렇게 된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두 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분양이 나올 거면은 누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오를 때랑 똑같이 떨어질 때도 같은 심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봐야 되죠. 분양시장 시행되고 나서 초창기에 몰림이 있죠.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 초창기 몰리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전세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 하락세 본격화되면 따라서 떨어진다. 그래도 광명보다는 더 좋은 서울 지역들이 같은 가격으로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겠죠. 서울로 회귀하는 수요들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서 그 전에 막 지금 계속 분양받고 있죠. 로또 아파트라고 분양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도 분양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빠지게 되고 하게 되면은 전세시장 같은 경우 저기 뭐 지방 뭐 김포나 평택이나 이주수요 많이 들어갔던 뭐 하남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 분명히 간다. 바깥쪽부터 영향이 가면서 서울로 수요가 몰려가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전세시장도 당연히 열어지게 된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돼서 광명이 하락세가 본격화됐을 때는 늘 거품 낀 만큼 빠진다고 그랬어요. 최근 2년간 수도권에서 거품 가장 많이 낀 지역이 어디다? 1순위 광명이었죠. 그 거품 낀 것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온전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